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슬럼프가 살짝 왔었다가 다시 기운 차려서 유튜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으로서 시리즈 물건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100676번입니다. 이 물건에 위치한 이 천안 신부동이라는 곳은 제가 이전에 한번 임장을 다녀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신부동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신부동이라는 상권은 터미널도 있고 백화점도 위치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권이었어가지고 이 신부동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꼭 입찰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14개의 물건 번호가 있는 시리즈 물건인데요. 이 시리즈 물건은 단점이 꽤 크리티컬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어떤 기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물건이어서 오히려 더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 물건 중에서 9번과 10번이 소유자 본인이 낙찰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물건의 가치가 입증되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 신부동의 유도인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거는 나이스 비즈맷 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유도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천안의 고속 버스 터미널과 그냥 일반 천안 버스 터미널, 그리고 여기 이마트랑 신세계 백화점 이 위치에 있고, 여기는 무슨 갤러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면은 이 고속버스 터미널은 마치 수도꼭지 역할을 해서 유동인구가 이쪽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신호등이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급지 상권이 되겠습니다. 이 나이스 비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평균 유동인구는 1급지는 10,000명이 넘습니다. 2급지도 5,000명이 넘고요. 굉장히 지방치고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풍부한 그런 상권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가 물건은 여기 사거리를 통해 있는 이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왼쪽 횡단보도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수요를 가장 먼저 직면하는 사거리의 코너 자리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의 상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천안 신부동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지만 배우 세대 또한 나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프차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배우 세대랑 다른 업종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요. 마이프차. 우리 상가가 여기 있고 반경 1km 이내에는 2만 명의 배우 세대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굉장히 풍부한데 배우 세대 또한 나쁘지 않은 입지에 위치한 상가이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시리즈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4개의 물건 번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하나에 여기 있는 건물에서의 14개 호실이 경매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런 소유자가 어떤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나온 그런 물건이 아니라 단지 공유자와의 그 공정하고 원활한 매도 절차를 통해서 이 물건으로부터 엑시트하기 위해서 나온 경매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 물건의 단점은 모든 물건들이 낙찰이 되어야 배당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배당기일이 정해져야 다른 그 임차인들의 인도 명령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 개의 물건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물건이라도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이 배당기일이 잡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인도 명령 결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입찰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명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시리즈 물건을 많이들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기피한다는 점이 경매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하는 만큼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의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물건이 일찍 낙찰 받았더라도 대금 지급 기한을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도 민사집행 서적에서는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낙찰을 받는다면 이 절차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직접 제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네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어떤 업종들이 입점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임장 갔을 때 찍은 인포메이션 현황판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상가 물건에 임장을 가셨을 때에는 이런 인포메이션 현황을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어떤 업종들이 입점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엔 주차장이 있고요. 1층에는 휴대폰 대리점과 약국, 공실이 있습니다. 2층도 공실이 있고요. 3층은 한의원과 두오 결혼정보회사, 4층은 삼성 흉부외과와 공실, 5층은 성형외과와 공실, 6층은 헌혈의 집, 사무실, 7층은 공실, 8층은 피부과, 9층부터 13층까지는 치과병원이 되겠습니다. 공실이 물론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병원과 사무실로 가득 찬 그래도 꽤 우량한 임차인을 드릴 수 있는 상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실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물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쪽이 대로변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점이 이제 그 전면부, 요쪽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후면부 상가 호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주출입구, 상가 입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들을 통해서 임차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1층의 임차 시세만 먼저 보자면 우리 물건은 여기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물건이 대로변 무걸리 상가가 유동인구 최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12평인데 전용 면적 평당가로 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대로변에 유명 프랜차이즈 유걸리 권리금이 있다고 하네요. 연매출이 4억 이상 상당히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곳이 19평인데 평당가로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9만원, 여기 21만원, 그 옆에 이쪽이 이제 그 신호등이 횡단보도가 있었죠. 백화점 맞은편에 무걸리로 42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은 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이 29만원인데 횡단보도는 이쪽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통 코너 자리가 중간에 끼인 상가보다는 좀 더 높은 임차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1층의 전면 상가는 최소한 29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최소한 이런 네이버 부동산 임차 시세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임차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예상해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조차 하지 않는 것과 틀리더라도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먼저 예측을 해보고 직접 임장을 가셔서 내가 예측했던 임차 시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도 받을 수 없다면 혹은 더 받을 수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존재했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예상과 실제 임장 갔을 때 얻은 정보를 통한 그 결과물과의 차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동산 투자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 저는 일단 1층에 전면부 임차 시세를 평당 29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층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 건물 옆에 있는 8층은 32,000원, 그 옆에 건물은 3층이 42,000원, 그 아래 건물은 32,000원, 이쪽 먹자골목 쪽의 후면부는 43,000원, 73,000원, 52,000원, 23,000원, 57,000원, 36,000원 정도로 이 2만원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최소 3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고 4만원도 받을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7만원까지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붙어있는 요 상가 시세표를 또 한번 찍어와 봤는데요. 이 부동산 바깥에 붙어있는 이 종이를 사실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색깔을 봐도 한눈에 봐도 조금 오래되어 보이죠. 이 부동산에 따라서는 이런 종이표를 업데이트 잘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좀 오래된 매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좀 대충만이라도 살펴보자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인접한 2층 물건은 66,000원이고 권리금 6,000원이 있고 대로변 바로 앞에 있던 2층은 93,000원까지도 올라가고 먹자골목 쪽에 위치한 1층이 55,000원이고 2층도 4만원의 권리금도 있다. 그렇다면 요걸로만 봤을 때도 지상층 시세는 적어도 3만원은 무조건 넘겠구나.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임차 시세를 가지고 호실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어떤 호실에 임차하면 좋을지를 좀 판단을 해보았는데요. 1층은 전면부는 29만원으로 받고 2층은 평당가가 4만원, 3층부터 13층까지는 평당가가 3만원으로 임차 시세를 계산해 보았을 때 저의 투자 기준에 맞는 상가들은 여기 1층 물건과 13층 물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시간 관계상 요 1층과 13층 물건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1호 물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간 관계상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편으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집중 잘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흐름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편 각 호실에 대한 투자 분석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니까 꼭 이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